자,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D가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라고 했고요. 자, dx에서 fx라는 다항식을 가지고 왔을 때 fx를 나누는 상수가 D에서 단원밖에 없을 때 fx는 원시 다항식이다 라고 정의를 해줬죠. 자, 뭐 책마다 원시 다항식의 정의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의는 다르지만 어차피 동치가 돼요. 우리 좀 많이 보는 경우에는 얘 말고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이 다항식을 생각을 해줄게요. 그냥 D는 UFD고 DX에서 가져온 이 fx를 생각할 때 fx가 A0, A1x, ANXN. 자,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두고 GCD A0, A1, AN. 자, 여기에 값이 1이 된다. 자,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fx가 원시 다항식이다. 자, 여기서 원시 다항식은 이쪽 정의를 생각을 해준 거고요. 다른 책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그 개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원시 다항식이라고 정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어차피 동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고 정의를 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 fx를 나누는 상수 인수가 단원밖에 없다 라고 정의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방향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방향. 자, 여기 가정이고 여기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나누는 상수 인수를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단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D. 자, D가 fx. 자, 이렇게 되는, 자, 이거인 D 고려. 자, 상수 인수를 생각을 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나눈다라는 얘기는 지금 각각의 개수들을 다 나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왜냐면 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자, fx는, 자, 이건 쓰고 지울게요. fx는, 자, d 곱하기, 뭐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그 다항식의 곱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런 다항식 hx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hx를 b0부터 뭐 bn, xn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는 d, 일단 적어볼까요? b0 플러스 b1x 플러스, 자, 여기는 bn, xn의 형태가 될 텐데, 자, 여기는 어때요? db0, db1, dbn. 자, 이 값이 각각 a0, a1, an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즉 dbi가 여기는 ai 형태가 되니까 결국에 d는 ai를 나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썼으니까 그냥 둘까요, 일단? 자, 이렇게 되면 자, d가 ai를 나눈다. 자, 모든 i에 대해서 지금 다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럼 d는 지금 공약수가 되는 거니까 공약수가 되면은 여기 최대 공약수 1을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 d는 1의 약수이다. 자, 1의 약수라는 건 뭐예요? d에서 뭔가를 곱해준 게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d는 단원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d는 단원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fx를 나누는 상수인수를 가지고 왔더니 단원이 되더라. 즉 원시 다항식이다. 여기 나온 정의 됐죠? 자, 역방향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방향. 자, 역방향은 원시 다항식 가정하에서 지금 여기를 보일 건데, 자,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는 일단 그 1이 공약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1은 당연히 A0, A1, AN을 다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약수는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미의 공약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값을 C라고 한다면 그 값이 1을 나눈다. 자, 이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미의 I, 여기는 0부터 1, n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공약수 ai. 자, 이거인 C 고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때, 자, C가 ai를 나눈다는 얘기는 지금 적당히 bi, 적당히 D의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나눈다는 정의는 그냥 ai가 C bi.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fx는 지금 ai가 c, bi니까 c로 다 묶어줄 수 있겠죠. 자, c를 묶어서 b0. 자, 여기는 b0 플러스. 자, 생략하고 여기는 bn, xn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c는 fx를 나누는 상수 인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fx는 얘는
원시다항식이므로 자, 원시다항식은 상수 인수가 단원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는 단원이 된다. 단원. 자, 단원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1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적당히 뭐 C, D의 값이 1. 자, 이런 얘가 존재하는 거니까 C가 1을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C가 1을 나누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최대 공약수의 정의를 만족했으니까 자, 여기는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원시다항식의 정의를 fx를 나누는 상수인수가 단원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자, 이렇게 정의한 책도 있다라고 했죠. 어차피 상관없어요. 동치가 되니까. 자, 됐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D가 UFD가 되면은 DX가 UFD가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D가 UFD가 되면 DX가 UFD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GX. 자, 여기 보면은 이 G라는 정수는 UFD가 되는 거잖아요. 유일 인수분해 정역. 자, 그래서 여기가 UFD가 되니까 GX, 여기도 UFD가 된다. 자, 여기가 UFD,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된다. 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이게 한 번에 쉽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와야지 이 증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는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다 라고 했는데 자, 1번에서 일단 D가 기하기면 D에서 기하기면 DX에서 기하기다. 자, 그리고 2번은 D의 원소 P가 DX에서 기하기면 D에서 기하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사실 거의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D는 유일 인수분해 어쨌든 정역이에요. 정역. 자, 중요한 건 D가 정역이다. 되죠? 자, 정역이면 D와 DX는 단원과 0이 일치예요. 일치. 이쪽에서의 0이 DX에서의 0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의 그 단원이 이쪽에서의 단원이 되고 역도 성립한다. 자,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일단은 D가 정역이면 일단 무슨 얘기 해줄 수 있냐면요. 자, 우리는 0만 얘기를 했지만 자, 0D 자, 이것과 0DX 여기 이 값이 일치하고요. 자, 0D라는 건 D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의미하고 DX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D와 1DX 지금 곱셈에 대한 단위원, 항등원이 일치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U, D 자, 이건 뭐냐면 그 유닛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닛. 여기서 D에서의 단원들 전체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U, DX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X.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 두 집합은 같아지게 됩니다. 여기 DX에서의 단원들의 집합. 자, 즉 D에서의 그 단원이랑 DX에서의 단원이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단원이 상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 1차 이상인 그런 단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역에서.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일단 D에서 기하기면 DX에서 기하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P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D에서 기하기를 하자. 자,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이 DX에서 기하기인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기하기의 정의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기하기니까 D에서 기하기니까 D에서의 0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D에서의 단원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얘는 지금 유닛 D. 자, 여기에 원소가 아니다. 되죠? 자, 그런데 두 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뭔가요? 0의 DX 그리고 얘는 U의 DX. 자,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DX에서 기하기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DX에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P는 0도 아니고요. DX에서의 0도 아니고 P는 DX에서 단원도 아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할 거고 뒤쪽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쓰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0, 1 단원은 일치한다. 이건 머릿속에 계속 넣고 계셔야 돼요. 되죠?
자, 일단은 뭐 0도 단원도 아닌 건 확인이 됐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정에서 두 번째는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px가 아니라 p. 자, 우리는 dx에서 기하인 걸 따지고 싶은 거니까 얘가 dx의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x, bx. 자, 이거인 ax, bx. 자, 이 값을 생각해 줄게요. 이렇게 고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차수를 비교해 주면, 자, 여기서 차수 비교. 자, 여기 차수는 뭐가 되냐면, 일단 이쪽의 차수는 0차가 될 거고요. 상수가 되니까. 0이 아닌 상수니까 차수가 0이 될 거고, 자, 이쪽의 차수는 여기의 차수 플러스 여기의 차수가 되겠죠. D가 정역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디그리 AX, 그리고 디그리 BX. 자, 둘 다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수가 0이라는 거는 0이 아닌 상수 다항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AX를 뭐 적당히 여기 뭐라고 할까요? C. 자, 그리고 BX를 D. 자, 이렇게 둘게요. D. let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0이 아니에요. 이 값은 0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냥 0을 이렇게 쓰기도 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0D와 0DX는 같은 값이니까 여기를 생략하고 그냥 그 공통의 값 0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긴 지금 0이 아닌 값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나요? 지금 P는 AX는 C고 CD 형태. 자, 얘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는 D의 값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D의 값. 0이 아닌 상수당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P는 D에서의 기하기니까 곱의 형태면 D에서의 단원이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되겠죠. 그런데 D에서의 단원은 DX에서의 단원과 같으니까 지금 DX에서의 단원이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이고 P는 D에서 기하기이므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C 값이 U D에 들어가거나 또는 D 값이 여기는 U D에 들어가거나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U DX.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U DX. 자,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해본 거고요. 이제 뒤쪽의 내용에서는 0, 1, 단원은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숫자 0, 숫자 1, 그냥 단원이라고 표기를 해줄 거예요. 되죠? 자,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자, 일단은 2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1번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역은 성립하지 않겠죠? 역. dx에서 기하기면 d에서 기하기다. 이건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자, 왜냐면, 자, D를 정수라고 둬볼게요. 정수. 자, 그러면은 dx는 정수계수 다항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수계수 다항식 중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자, 이런 값을 생각을 해줄게요. 자, 우리 증명은 여기서 다 하진 않겠지만 얘는 기하 다항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도 단원도 아니고요. 곱의 형태로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되는 거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하이 되는데 여기선 정수에서 기하은 아니죠. 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dx에서 기하기라고 해서 d에서 기하기인 건 아니에요. 1차 이상인 거는 지금 저쪽에는 1차 이상의 항이 없잖아요. 상수만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d에서 기하기면 dx에서 기하은 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2번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 상수 당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상수가 dx에서 기하기면 그 상수가 여전히 d에서 기하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거의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0과 1과 단원이 dx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P를 일단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D에서 기하기인지 보고 싶어요. D에서 기하. 자, 그런데 DX에서 기하기라고 가정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여기도 처음이니까 조금만 자세히 해볼게요. 2번까지만. 자, P는 일단은 DX에서 기하기니까 DX에서 0도 단원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0dx 0이 아니고요. 자, 여기는 단원이 아니에요. u dx.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0값은 0D랑 같다라고 했고요. 얘는 유닛 D. 자, 여기랑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값은 D에서도 0이 아니고 D에서도 단원이 아닌 거예요. 되죠? 자, 그럼 D에서 0도 단원도 아니다. 기하의 첫 번째 정의를 만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D에서 기하기니까 D에서 두 개의 곱의 형태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자, P는 A, B. 자, 이거인 A와 B를 일단 D에서 가지고 가야 돼요. D에서 기하성을 판정하는 거니까 D 고려. 이거인 A, B 고려. 자, 이걸 생각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어차피 A, B는 D에서 가지고 온 거면 D보다는 DX가 더 크잖아요. 어차피 상수당식을 DX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값은 둘 다 어디에서의 다항식으로 볼 수 있냐면 DX에서의 다항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값은 DX에서의 기하권이니까 DX에서의 두 개의 곱을 나타낸다면 둘 중에 하나는 DX에서의 단원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이제 P가 DX에서 자, 여기에서 기약이므로 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A가 여기서 유닛 DX 자, 여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B가 여기는 유닛 DX 자, 여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D에서 기약성이니까 D에서의 단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유닛 D에서의 단원 자, 여기도 유닛 D에서의 단원들의 집합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결론만 보자면 지금 D의 원소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나타냈더니 둘 중에 하나가 A가 U에서의 단원이 되거나 B가 D에서의 단원이 되거나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P는 D에서 기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뒤쪽의 증명에서 다 필요하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D에서 기하기면 DX에서 기하기 되고요. 자, D에서 P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DX에서 기하기 되면은 D에서도 기하기 된다. 자, 1, 2번 됐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4번. 자, 여기 보면은 원시다항식을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fx를 나누는 상수인수가 단원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약간 언뜻 보면 그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개수들의 최대 공약수 그것도 동치가 됐었죠. 원시다항식과 기하기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자, 그런데 두 개가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냥 원시다항식이 기하기 아니라 1차인 원시다항식은 기하기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하기면 원시다항식이 되는 게 아니라 기하기고 양의 차수를 가지면 원시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되죠? 두 개가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 조건이 붙어야지 이제 다른 한쪽을 만족한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번, 4번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증명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차근차근히 잘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1차인 원시다항식은 기하기다. 자, 그러면 fx를 가지고 올게요. fx를. 자, 여기를 dx에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여기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1차 원시다항식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 다항식이 기하다항식이 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하기 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0도 단원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fx는 얘는 0도 아니고요. 얘는 단원도 아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1차니까 그런 거예요. 자, 왜냐하면 fx는 1차. 자, 여기서 0은 당연히 상수다항식이니까 1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가 되면은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u의 dx. 자, 여기와 u의 d. 자, 이 두 집합은 같다라고 했어요. 단원은 상수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이상이 되면 단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차니까 단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기하의 첫 번째 조건 0도 단원도 아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곱의 형태로 나타낼 때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 자, 여기가 ax, bx. 자, 이렇게 둘게요. 자, 이거인 ax, bx. 자, 여기서 dx 고려.
자, 여기 지우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러면 차수 비교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차수 비교. 자, 차수를 비교해 주면 이쪽은 1차니까 이쪽 차수 더하기 이쪽 차수가 1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차수는 0 이상이니까 0, 1이거나 뭐 0, 1이거나 0,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글이 여기서 AX가 0이거나 또는 디글이 BX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이제 대칭적으로 똑같이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당히 AX는 자, 차수가 0이라는 얘기는 0이 아닌 상수 다항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뭐 D라고 할게요. D. 자, 얘는 0이 아닌 상수 다항식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 D는 뭐예요? D. 여기 지금 AX가 D니까 D 곱하기 BX가 FX면 D는 FX의 상수 인수죠. 상수 인수.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시 다항식이니까 상수 인수는 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되면 FX는 원시 다항식이므로 D는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AX가 단원이 되거나 만약에 디그리 BX가 0이 된다면 BX가 단원이 되거나 자, 고배 형태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기하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됐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만족했으니까 기하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 다항식. 자, 됐고요. 4번 볼게요. 자, 기하이고 양의 차수를 갖는 다항식은 원시 다항식이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fx가 여기 dx에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여기가 기하이고 양의 차수.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준 다음에 여기가 원시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 되겠죠. 자, 원시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상수 인수를 가지고 갔을 때 단원이 됨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D가 fx의 상수 인수를 하자. 자, 그러면 상수 인수란 얘기는 여기 뭐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자, 적당히 hx. 자, dx에서 적당히 다항식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x는 d 곱하기 hx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차수를 비교해주면 이쪽의 차수는 d의 차수 더하기 hx의 차수가 되는데 d는 어차피 0차잖아요. 상수니까. 0이 아닌 상수니까 인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상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f와 h는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되죠? 자, 얘는 여기는 f와 같은 차수.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양의 차수니까 여기도 상수다항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상수다항식이 아니면 여기는 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fx가 기하기니까 고배 형태가 되면은 d가 단원이거나 hx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양의 차수니까 상수다항식이 아니라서 단원이 될 수가 없고 즉 d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서 지금 fx는 기하이므로 d가 단원 또는 hx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hx는 같은 차수를 가지니까 여기는 단원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d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상수인수를 가지고 왔더니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시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까지 됐고요.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치우고 시작할게요. 자, 5번을 볼 텐데, 자, 0이 아닌 다항식 fx를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c, gx를 만족하는 상수 c와 그리고 원시 다항식 g가 존재한다.
자, 0이 아닌 다항식을 가지고 오면 지금 상수 곱하기 원시 다항식으로 항상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를 일단은 let 이렇게 둘게요. a0 더하기 a1x 플러스 자, 계속해서 anxn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되죠?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 a0 진행해서 an까지. 자,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c라고 둘게요. let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일단은 지금 최대 공약수니까 여기는 공통의 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적당히 bi가 D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C 곱하기 어떤 형태가 될 거예요? ai는 C 곱하기 bi 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해주면 C가 공통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자, fx는 C 곱하기 b0 플러스 진행이 돼서 bnxn 자,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값, 자, 여기를 let gx라고 두도록 할게요. gx.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gx, 우리 c 곱하기 gx 꼴은 된 거예요. 상수 곱하기 어떤 다항식 꼴은 됐는데, 자, 이 gx가 원시 다항식이 되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시 다항식. 자, 그러면 여기 원시 다항식인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상수 인수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인수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d라는 인수를 가지고 올게요. 자, d를 지금 gx. 자, 이거인 d 고려. 자, 상수 인수를 가지고 왔고 우린 쭉 전개를 해서 d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d가 gx를 나눈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개수를 나눈다라는 얘기니까 자, 적당히 자, 뭘 해볼까요? a, b, c 했고요. 뭐 ci를 가지고 올까요? 자, ci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d가 각각의 개수를 나누는 거예요. d가 b0도 나누고 b1도 나누고 bn도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 bi는 여기는 d 곱하기 ci 꼴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 최대 공약수랑 같이 연관을 지어 보려고 하는 건데 자, fx를 가지고 올게요. fx. 자, 여기는 지금 얘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되나요? c 되고 여기는 bi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dc 제로죠. dc 제로 플러스 여기는 dc nxn.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이 fx 여기랑 같아지는 거니까 각각의 개수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임의의 i 0부터 여기는 n까지에 대해서 ai와 여기는 cd 뭐가 되나요? ci. 자, 이 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 여기를 사용해 주려고 하는 건데 뭘 해볼까요? cd 인수, 공통인수. 자, 여기서 이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cd. 자, cd가 ai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즉 여기서 cd의 값이 ai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공약수니까 공약수면 다시 c를 나누게 되겠죠. 최대 공약수. 이미 공약수를 가지고 오면 그 값이 c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cd의 값이 여기는 c를 나누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러면 적당히 뭐 t라는 값이 d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얘는 c는 뭐가 되죠? cdt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는 어때요? 0이 아니죠? 왜냐면 최대 공약수니까 여기는 0이 아닐 거고요. 자, 여기가 없어지면 단원에서 자, 여기서 1이 dt. 자, 즉 d가 단원이 된다. 곱해서 1이 됐으니까. 자, 우리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gx의 인수를 가지고 오면 d가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5번까지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0이 아닌 다항식을 임의로 가지고 오게 되면 상수 곱하기 원시 다항식의 형태로 무조건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볼게요.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하과 원시 다항식의 그 관계를 보고 싶은 건데, 기하이지만 원시 다항식이 아닌 예를 찾아볼 거고요. 원시 다항식이지만 기하이 아닌 예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뭐 정의만 보면 조금 짐작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위에서 원시 다항식이면 기하이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1차라는 조건이 붙었고, 여기는 또 양의 차수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1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에서 기하이지만 원시 다항식 아닌 거. 자, 그럼 위에 그 좀 참고를 해볼까요? 기하. 자, 기하이지만 원시 다항식 아닌 거. 양의 차수를 가지면 원시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차수가 아니면 원시 다항식이 아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1번, 2번 둘 다 D를 정수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DX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수계수 다항식환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줄 건데, 뭐 P를 2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2. 자, 2라고 두게 되면은 밑에 어때요? 기하은 되죠? 기하. 얘가 정수에서 기하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기하은 되는데, 원시 다항식, 뭐, 여기서 기하이면 DX에서도 기하이니까, 이 2가 DX에서 기하은 되지만, 원시 다항식 아니죠. 왜냐하면 P는 지금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원이 아닌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시 다항식이 아니겠죠. 됐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원시 다항식이지만 기하이 아닌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다항식. 1차인 원시는 기하이니까 뭐 상수이거나 2차 이상인 어떤 다항식을 가지고 오면 기하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자, fx를. 자, 여기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원시 다항식은 여기를 나누는 상수 인수가 단원밖에 없다. 뭐 딱 봐도 1,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아니면 동치 조건이 여기는 조금 더 쉽겠네요. 자, 1, 2, 1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니까 원시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기하이 아니죠. 자, 왜 기하이 아니냐면, 자, 이 식은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만약에 기하이라면 곱의 형태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단원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기하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정리는 D가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라고 할 때, 자, 0도 단원도 아닌 원소 fx는 기하 원소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D가 UFD. 자, 이렇게 되면 dx. 자, dx가 UFD. 자,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 유일인수분의 정역인데, 자, D가 정역이면 dx가 정역인 거 뭐 잘 알려진 얘기고요. 자,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유일하게 된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은데, 자, 인수분해 되는 걸 여기서 지금 이 정리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유일성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다음부터 끝까지, 자, 여기까지가 유일성에 대한 그런 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0도 단원도 아닌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기하 원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인수분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죠? 자,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증명해 볼 건데, 자, 첫 번째부터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레임. 자, 클레임 1은, 자, 일단 1차 이상의 원시 다항식은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자, 이거부터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fx를 여기를 1차
이상의 원시 다항식이라 하자. 자, 일단은 하나를 준 거고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그 자연수의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시킬 거냐면 차수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차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디그리 fx가 1인 경우.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걸 했었죠. 여기 1차인 원시 다항식은 기하기라고 했잖아요. 1차 원시 다항식. 자, 여기는 1차가 되고 원시 다항식이 되니까 여기는 기하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x는 여기는 기하 다항식이에요. 기하 다항식. 자, 기하 다항식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 fx라는 걸 기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건데 이거 자체가 기하기니까 그냥 하나의 기하 다항식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표현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을 만족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강귀납법을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강귀납법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귀납법은 n-1번째 가정하고 n번째를 보이는 건데 강귀납법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n-1번째까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n번째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차, 2차 해서 n-1차까지 차 원시 다항식. 원시 다항식은 기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가정할게요. 기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가정할게요. 되죠? 자,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디그리 fx 여기를 n. 자, 이거라 하자. 자, n차 다항식이 이제 기하원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자, 경우를 좀 나눠볼 건데, 자, 첫 번째 경우는 fx 자체가 기하일 수도 있잖아요. 자, 기하인 경우. 자, 여기는 그냥 오케이. 자, 여기 기하이면 그냥 하나의 기하원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되죠? 자, 여기는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fx가 여기가 기하이 아닌 경우. 자, 기하이라는 건 정의가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영도 단원도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차 이상인 상황이니까 영도 단원도 아닌 건 당연히 맞죠. 자, 그럼 기하이 아니라는 얘기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하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곱의 형태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단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단원이 아닌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fx는 적당히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ax, bx가 여기는 dx에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지금 fx는 자, 여기는 ax, bx 형태가 되는데 둘 다 여기는 단원이 아닌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조금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기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자기보다 낮은 차수 다항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정리는 전체, 여기서는 전체가 D가 되겠죠. D가 체일 때 성립하는 거지 여기서는 D가 체가 아니라 유일인수분의 정역이니까 그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그 다루는 방법은. 결국에 얘가 차수가 지금 fx보단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적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D가 정역이니까 차수를 비교해주면 이쪽의 차수는 여기 차수 더하기 여기 차수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차수는 0 이상이니까 자, 만약에 이쪽의 차수가 0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자, 디그리 AX가 0 가정할게요. 자, 0이라고 가정해주면 여기는 지금 0이 아닌 상수 다항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X는 자, 여기서 얘는 0 아닌 상수 다항식.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상수 인수예요. fx에 대한 상수 인수고 여기 fx는 우리 가정에서 원시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원시 다항식의 상수 인수면 단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fx는
자, 여기는 원시, 다항식이므로 AX는 단원, 모순이죠. 왜냐면 여긴 지금 단원 아닌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 자, 그러므로 지금 디그리 AX는 양수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디그리 BX도 양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AX, BX는 양의 차수를 갖는다. 자, 즉 양의 차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차수는 둘 다 양의 차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차였으면은 여기는 1차, 3차 또는 2차, 2차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둘 다 양의 차수를 가지게 되면 4보다 작고 4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죠? 차수가.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디그리 AX, 디그리 BX. 자, 여기는 디그리 FX.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n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n보다 작은 차수. 자, 어때요? n보다 작은 차수의 원시다항식은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AX, BX가 원시다항식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차수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원시다항식은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기하권의 곱,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기하권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AX 또는 BX가 둘 다죠. 자, 여기가 원시 다항식인 걸 얘기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원시 다항식인 건 굉장히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D가 AX, 자, 이거인 D 고려. 자, AX가 원시 다항식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수인수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 값이 단원이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D가 AX를 나누게 되면 AX, BX도 나누게 되겠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FX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D는 FX를 나누게 되는데 FX는 원시다항식이잖아요. 맞죠? 원시다항식. 자, 그러므로 D는 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그 AX는 원시다항식이 된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BX도 원시다항식인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수학적 귀납법의 가정에 의해서 둘 다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증명해 준 건 뭐냐면 1차 이상의 원시다항식은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꼭 1차 이상의 원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도 단원도 아닌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저렇게 가능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명제의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 빨간색 여기가 거의 핵심이고 자, 이제 증명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fx를 자, 여기를 그 영도 단원도 아닌 원소라고 할게요. 자, 얘는 0도 아니고요. 여기는 단원도 아닌 자, 이거인 fx 고려.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fx가 상수일 때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경우 fx가 상수인 경우. 자, 그럼 일단 0도 단원도 아닌 상수예요. 자, 상수면 D의 원소가 되겠죠, D. 자, 그런데 D가 UFD라고 했잖아요, D. 자, 그럼 D는 UFD니까 자, D는 UFD. UFD. 유일인수분의 정역. 자, 그리고 fx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상수인수니까. 자, 이거이므로 자, 적당히 D에서 기하권 PI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서 fx는 P1 PN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뭔가요? 자, D의 기하권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DX의 기하권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앞에서 여기서 D에서 기하이면 DX에서 기하이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지금 D에서의 기하를 가지고 온 거지만 이 PI는 결국에 DX에서의 기하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x에서의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디그리 fx가 1 이상인 경우, 상수 아니니까 1차 이상이 되겠죠? 자, 우리 앞에 그 4번에서, 여기 5번이죠? 자,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fx는 상수 곱하기 gx. 자, 간단하게 쓸게요. 자, 얘는 상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시다항식 표현 가능.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경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수가 단원이 될 수도 있고 단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또 경우를 나누면 첫 번째 G부터 그냥 해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빨간색에서 1차 이상의 원시다항식은, 자, 여기 원시다항식이고 1차 이상이죠. fx랑 같은 차수를 가지게 되니까 1차 이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1차 이상의 원시다항식은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gx는 지금 빨간색 내용에 의해서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뭐 따로 적지 않을게요. 자, 여기는 기하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는 지금 이 빨간색 내용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적당히 뭐라고 할까요? Q1X QNMX. 자, 여기서는 DX에서 기하. 자,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GX는 Q1X 하고 여기는 QMX.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서, 자, 첫 번째 경우는 C가 단원인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x는 어때요? fx는 여기서 C 곱하기 그냥 쭉 쓰면 되겠죠. CQ1X. 자, 쭉 진행이 돼서 QMX. 자, 이거 뭐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우리는 얘를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되죠? 자, 그럼 Q2X, Q3X, QMX까지는 기하권들의 형태가 된 거고, 자, 여기는 기하권이니까 이 전체도 기하권이 되는 거예요. 기하권과 단원을 곱해주면 기하권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 뭐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CQ1X가 하나의 기하권, Q2X, QMX, 기하권의 곱의 형태가 된 거예요.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C가 단원 아닌 경우. 자, 단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여기는 0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이 0이 되면 여기가 0차 다항식이 돼서 1차 이상의 모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D에서의 자, C는 자, 0도 아니고 단원 아니고, 자, 그리고 D가 UFD 이므로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적당히 P1, Pn, D에서 기하,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C는 P1, Pn.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fx는 어때요? 자, C가 이렇게 됐으니까 P1, Pn이 되고요. Q1x 그리고 QMX.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 뒤쪽은 dx에서의 기하기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d에서의 기하기인데, 자, 상수인 d에서의 기하권을 가지고 오면 dx에서도 기하기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저 앞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기하권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증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UFD에서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지금 정리를 증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유일성에 관한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사실 그 정수 유리수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증명을 했었죠. 자, 증명 방법도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D가 UFD라고 했고요. 자, GX, HX를 DX에서 가지고 왔는데, 자, P가 D에서의 원소인데 기하권이고, 만약에 곱의 형태를 나누게 되면 P가 GX를 나누거나 HX를 나눈다. 자, 뭐 거의 뭐 자명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GX, HX. 자,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X를, 자, 여기를 B0 플러스 여기는 BNXN. 자, 이렇게 두고요. 자, HX를, 자, 여기를 C0 플러스 여기는 CMXM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여기를 곱했으니까 B0, C0, B0, C1, B1, C0, X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곱한 다항식을 우리는 또 A라고 표현해 줄게요. A. 자, 여기를 A0 플러스 A1X 플러스 여기는 A,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I, XI. 자, 여기서 I는 여기 두 개 더해준 게 되겠죠? M 플러스 M. 자, 이렇게 그냥 표현해 주고요. 자, 만약에 우리는 지금 P가 GX, HX를 나누는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P가. 자, P가 얘를 나누니까 결국에 A0, A1, AI까지 모두 다 나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걸 나누거나 이걸 나누거나. 자,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귀류. 자, P가 여기는 GX를 나누지 않고 AND 그리고 P가 여기는 HX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모순을 보이면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그 GX를 나눈다. 이걸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개수들을 다 나눠주면은 나눠지겠죠. 자, 그런데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B0, B1, B2 이것들 중에 나누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B0, B1, B2, B3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나누고요. 이것도 나누고 그러다가 나누다가 이걸 나누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두 다 나누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린 뭘 해줄 거냐면 나누지 않게 되는 가장 작은 인덱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B4도 생각해주면은 지금 이렇게 자, P가 얘도 안 나누고 얘도 안 나누고 동시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 인덱스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누지 않는 첫 번째 인덱스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되죠? 이 H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히 여기 I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 K로 바꿔줄게요. 뭐 인덱스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 자, K, 여기 K.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IJ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올 건데, 자, I는 지금 여기 제로부터 0, 1 이렇게 해서 N까지. 자, 그리고 적당히 자, J라는 인덱스가 0, 1, M. 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P가 B0 해서 계속 나누다가 P가 죄송합니다. 여기 나누는 거예요. P가 BI-1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P가 여기는 BI를 나누지 않는 첫 번째가 지금 I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또 P가 여기는 C0 자, 나누다가 P가 여기는 C의 J-1 자, 그리고 자, P가 여기는 C의 J를 자, 이렇게 되는 어떤 그 IJ가 존재할 거예요. 되죠? 나누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인덱스를 IJ라고 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 줄 거냐면 자, A 기준으로 I 플러스 J번째 인덱스를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I 플러스 J번째 인덱스를 생각해 주면 자, P는 지금 곱을 나누는 거니까 이 각각을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P는 여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그 곱의 형태니까 A0는 B0, C0 곱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A1은 뭐 B0, C1, B1, C0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B의 I 플러스 J 그리고 C의 0 플러스 BI 플러스 J 마이너스 1 C1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C는 지금 J-1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자, 쭉 진행이 돼서 여기는 B의 자, C의 J-1 J-1이면 여기는 I 플러스
1이 되겠죠. 더해서 i 플러스 j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항을 적어주면 그 다음 항은 자, 이 앞에 있는 게 계속 줄어드니까 i, j가 되겠죠. 자, b, i, c, j 될 거고요. 자, 그리고 b의 i 마이너스 1, c의 j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에 b의 제로의 c의 i 플러스 j.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b0부터 bi 마이너스 1. 자, b0부터. 자, b0부터 b의 i 마이너스 1까지. 자, 여기는 다 p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p가 얘를 나누니까 곱도 나누고 이걸 나누니까 곱을 나누고 그래서 전체. 자, 여기는 지금 p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0부터 c의 j 마이너스 1. 자, c0 해서 1, c의 j 마이너스 1. 자, 여기 이 값들 때문에 이 전체는 b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p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건 가정이죠. 곱을 나누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만 남겨두고 이 두 값을 저쪽으로 넘겨주면은 결국에 여기도 p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므로 p가 bi, cj를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p가 뭐라고 했냐면 기하권이라고 했어요. 기하권. 자, 기하권이라고 했지만 우리 소원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d가 UFD이므로 UFD. 자, 그리고 p가 기하권이므로 p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소원. 자, 우리 원래 소원이면 기하권은 되지만 기하권이면 소원은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자, 그렇지만 PID, UFD에서는 이제 이 반대도 성립한다라는 것도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자, 소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곱의 형태를 나눌 때 둘 중에 하나를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P는 BI를 나누거나 또는 P가 CJ를 나눈다.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BI, CJ. 자, BI를 나누거나 CJ를 나누거나 모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 볼게요. 여기는 가우스 보조 정리고요. 자, D가 유일인수분의 정역이라고 했고 DX에서 두 원시 다항식의 곱은 원시 다항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fx 그리고 gx. 자, 여기는 이제 dx에서의 원소고요. dx에서의 원소인데 자, 여기는 원시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곱이 원시 다항식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규류법으로 자, 규류. 자, 곱이 fx, gx가 여기가 원시 다항식이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라고 가정하자. 자, 원시 다항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단원이 아닌 인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어떤 D. 자, D가 D의 원소로서 자, 여기는 단원이 아닌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D가 fx, gx를 나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라는 거는 0이 아닐 때 정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0이 아닌 상태고 0도 단원도 아니에요. 자, 0도 단원도 아니면 D에서 D는 UFD니까 기하 인수를 가지겠죠. 기하 원소들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니까 기하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당히 D에서 기하권 P가 D의 원소로서 기하권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P는 D를 나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상수인수가 D에서 기하권이 되면은 뭐죠? DX에서도 기하권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뭔가요? DX에서도 기하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D가 나누고 P가 나누니까 P가 여기를 나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P가 지금 fx, gx를 나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뭘 증명을 했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P가 gx, hx 곱의 형태를 나누는 그런 기하권을 가지고 오면 둘 중에 하나를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두 개를 지금 곱해진 상태를 여기 기하권이라고 했죠. 나누게 되면은 자, 여기는 방금 이 정리에 의해서 P가 fx를 나누거나 또는 P가
gx를 나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P는 어때요? 기하기니까 기하의 정의에 의해서 단원이 아니겠죠? 자, 여기는 단원이 아니에요. 자, P는 단원이 아닌 상태니까 단원이 아닌 상수인수를 가지게 되면 fx는 원시다항식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gx가 원시다항식이 아니게 된다라고 해서 모순이 생겼죠. 자, 여기서는 지금 둘 다 원시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뭐 원시다항식 2개 곱해주면 여전히 원시다항식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D가 유일인수분의 정역이라고 했고 RS는 0이 아닌 D의 원소일 때 두 원시다항식 fx, gx, dx에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R, fx, s, gx 형태가 되면은 RS는 D에서 동반원이 되고 fx, gx는 dx에서 동반원이 된다. 자, 동반원이란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뭐 단원 곱해서 얘가 나오고 여기 단원 곱해서 다른 하나가 나올 때 동반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 아까 앞쪽에서도 설명했지만 D와 dx에서는 단원이 어차피 그 D의 원소로서 그 단원은 같은 값이니까 굳이 뭐 나눠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원을 생각할 때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은 두 개 지금 상수끼리 동반원, fx, gx끼리 동반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경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을 기준으로 이 R이 단원일 때, 단원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로서 자, R이 단원인 경우. 자, 단원이 되면 역원을 취해줄 수 있겠죠. 자, 역원을 취해주면 fx는 여기는 R의 인버스 S의 gx.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fx는 지금 원시다항식이라고 했잖아요. 두 원시다항식 fx, gx. 자, 여기는 원시다항식인데 여기는 상수인수를 가지고 있죠. 상수인수.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fx는 여기는 원시다항식이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적당히 단원 U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R 인버스 S는 단원. 지금 이거 단원인데 그냥 여기 그냥 단원 U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개를 알 수 있겠죠. 그냥 R을 다시 곱해주면 S는 여기는 RU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 U로 바꿔주면 FX, 자, 여기는 UGX.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죠. 지금 단원을 곱해서 여기와 여기가 나오게 됐고요. 자, 단원을 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니까 두 개는 동반원 관계에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쉽게 증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금 R이 단원이 아닌 경우. 자, 단원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면은 D는 유일인수분의 정역이니까 기하원들의 고분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R은 여기는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D는 UFD. 자, 이거이므로 기하원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하원 PI가 D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R은 P1, PN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FX는 지금 R 값이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P1, PNF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지금 S의 GX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P1에 의해서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여기는 P1에 의해서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P1은 기하원 그리고 D는 UFD니까 여기는 소원이 된다라고 했죠. 자, 소원이 되면은 지금 P1이 두 개를 나눌 때 둘 중에 하나를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이므로 이렇게 되면 이거이므로 지금 P1이 S를 나누거나 또는 P1이 GX를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GX는 지금 문제에서 원시다항식이라고 했어요. 얘는 원시다항식. 자, 원시다항식이면 지금 인수가 단원밖에 없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기하원이니까 단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아니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적당히 S1이라는 값이 뒤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S는 지금 P1 S1 형태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조금 더 진행을 해야겠네요. 지금 S자리에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P1, P2, Pn이 되고 fx, 그리고 자, S는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P1, S1의 gx.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P1은 0이 아니죠. 지금 기하원이니까 0이 아니고 전체는 정역이니까 이 값이 없어지고 여기만 남게 됩니다. 되죠?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P1을 없앴고 그럼 P2, P3에서 Pn까지 계속 없앨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지금 P2만 한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2. 자, P2가 지금 여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럼 P2가 두 개, 곱을 나누게 되고, 자, 그러면 P2가 기하원이면 소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나누게 되고, 그런데 P2는 지금 단원이 아닌 상태에서 GX를 나누게 되면 GX가 원시다항식이라는 사실을 모순이니까 이쪽을 못 나눠요. 자, 그러면 P2는 S1을 나누게 되겠죠. 자, P2가 S1을 나누게 되니까 적당히 지금 S2라는 뒤에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S의 원은 P2, S2.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 자리에 그 P2, S1 자리에 P2, S2를 적용시켜주면은 P2가 또 사라지고 S2만 남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P2 없어지고 P3 진행돼서 Pn의 fx. 자, 여기가 S2 gx. 자,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계속 반복해 볼게요. 자, 이걸 지금 U 한번 반복을 해주게 되면, 자, 일단 어디까지 될까요? 지금 Pn까지 해볼까요? Pn까지. 여기서 지금 만약에 Pn fx가 남게 되면, 지금 P2일 때는 여기가 P2일 때는 뭐였죠? 네, P2일 때는 S1이 남았고 P3일 때는 S2가 남았고, 그럼 Pn이면 여기는 지금 Sn-1이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S1은 P2, S2가 되고요. 여기 2는 3, 3가 되니까, 자, 여기서 뭘 해볼까요? SN은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 Sn-1을 해줘야겠네요. 자, 여기서는 Sn-1은 Pn Sn.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쪽으로 대입이 되고 또 여기가 사라지면 결국에 그러므로 fx는, 자, 여기에서 Pn 사라지고 Sn gx. 자,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지금 계속 반복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Sn은 어때요? Sn은 지금 fx를 나누게 되고 여기는 원시 다항식이니까 이 값은 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원시 다항식이니까 여기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단원. 되죠? 자, 이쪽이 단원이 되면은 어때요? 지금 여기와 여기는 동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반원. 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지금 fx, gx가 동반원이 되고 rs가 동반원이 되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r과 s의 관계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는 지금 s가 p1, s1이잖아요. 자, S는 P1, S1. 자, 그러면 여기는 P1, 자, S1의 값은 P2, S2, P2, S2. 자, 얘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P1, P2 계속 반복이 돼서 여기 뒤에가 같은 값으로 끝나죠. 자, Pn, Sn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은 뭐였었냐면 지금 여기 P1부터 Pn이 R이었잖아요. 여기. 자, 이 값이 R이에요. R. 자, 그래서 여기는 RSN 형태가 될 거예요. S는 그대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그러므로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지금 여기서 SN이 단원이잖아요. 여기서 단원. 자, 그래서 두 개는 동반원 관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증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정리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늘 한 번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좀 복잡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RS가 0이 아닌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fx, gx 여기는 지금 동반원이에요. 자, RS 0 아니고 fx, gx는 원시 다항식이 되는 상태면은 상수끼리 다항식끼리 동반원이 된다. 되죠?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fx, gx가 지금 원시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해보라고 했죠. 자, 여기는 다 정수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D를 정수. 그리고 dx는, 그러면 얘는 정수계수 다항식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배, x 플러스 3. 자, 여기는 2x에 여기는 1 곱하기 2x 플러스 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fx. 자, 여기를 gx. 자, 여기를 r. 여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여기 원시 다항식이라는 조건을 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개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원시 다항식이 되지만 여기는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서 원시 다항식이 아니죠. 자, 원시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RS, FX, GX 이런 형태가 될 때 그 각각이 동반원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2와 1은 동반원 아니죠. 지금 G와 GX는 단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GX, FX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반원 관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됐고 예제까지 받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지금 D가 유리인수분의 정역이고 F는 D의 분수체. 자, 분수체예요. 자, 분수체는 뭐냐면 그냥 어렵지 않죠. 지금 정수가 있으면 유리수는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들을 모아둔 그런 집합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D에서 분수체라는 얘기는 D의 원소 A, B에 대해서 B분의 A들의 모임이에요. B는 0이 아닌 값으로. 자,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체를 분수체라고 해주는 거고요. 자, fx, gx는 dx에서 가지고 왔고 원시다항식이라고 했고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일단 가지고 온 거는 dx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원시다항식을. 자, 그런데 두 다항식이 fx에서 지금 분수체를 개수로 하는 그러한 다항식권에서 동반원이 되면 dx에서 동반원이 된다 라는 내용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지금 fx에서 동반원이라고 했는데 동반원이라는 얘기는 단원 곱해서 다른 쪽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단원은 이 f는 체니까 체면 정역이 되고 그럼 이 fx에서의 단원과 f에서의 단원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적어보면 fx. 자, 여기. 자, 이거는 단원. F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체니까 0 빼놓고 다 단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F에서 지금 여기에서 0만 빼준 자 이렇게 단원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동반원이라는 얘기는 단원 곱해서 다른 게 나오는 거니까 0이 아닌 F의 원소를 곱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는 아까 그 분수체 그러면 B분의 A 형태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gx는 fx에서 동반원이므로 적당히 뭐 r분의 s라고 할게요. r분의 s. 자, 이 값은 0이 아닌 값이 f의 존재에서 만족하기를 fx는 여기는 r분의 s gx.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r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r, fx 그리고 s의 gx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우리 그 앞에서 봤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앞에 있는 정리에서 지금 rs가 0이 아니고 그리고 fx, gx가 원시 다항식이 된다면 여기가 가정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fx, gx가 원시 다항식인 건 됐고 자, 여기 0이 아닌지를 볼 거예요. 자, 일단 그 f에 들어가는 원소는 분모에 들어가는 건 0이 아니라고 했죠. 자, 분모에 들어가는 게 0이 아닌데 지금 이 전체 값도 0이 아니니까 s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럼 rs가 둘 다 0이 아닌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0이 아닌 두 값이 있고 원시당식이 되니까 이 앞에 정리에 의하면 RS도 동반원이 되고 fx, gx도 동반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동반원이에요? dx에서 동반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앞에 정리에 의해서 fx, gx. 자, 여기는 얘는 dx에서 동반원이 된다. 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지금 원시당식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것도 뭐 아까처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D. 자, D를 그냥 정수. 그럼 dx는 gx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fx를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요? x 플러스 3을 해보고요. 그리고 gx. 자, gx를 여기를 2x 플러스 6.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원시당식이라는 조건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원시당식이 되는 거지만 이쪽은 원시당식이 아니죠. 자, 그런 조건이 빠졌을 때 자, fx에서 동반원이면 지금 fx는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서 fx. 자, 여기는 지금 정수니까 분수체는 유리수가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유리수가 될 거예요. 유리계수 당식. 자, 여기에서 얘가 동반원이 되는지를 볼 건데, 자, 그럼 이쪽에서 단원을 곱해서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0 뺀 유리수 전체가 단원이 되니까 당연히 2도 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해서 이 값이 나왔으니까 두 개는 동반원. fx에서 동반원은 맞아요. 자, 맞는데, 자, dx. 지금 gx에서 동반원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gx는 어때요? 지금 dx. 자, dx는, 자, 여기는 gx.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단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동반원이 아니겠죠. 이쪽에서는. 자, fx에서는 동반원이 되지만, 그 dx에서는 동반원이 아닌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가정, 원시당식이라는 조건이 빠지면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D가 유일인수분의 정역이라고 했고요. 자, F는 분수체라고 했고, 자, fx가 dx에서 지금 양의 차수를 가지고 기하이면, 자, 양의 차수를 가지고 기하이면, fx는 지금 라지 fx, 자, 여기에서 기하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dx에서 기하인 것과 지금 fx에서 기하인 게 동치는 아닌데, 지금 양의 차수를 가지고 기하이면, 그때는 분수체에서도, 거기를 계산하는 다항식환에서도 기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귀류법. 귀류. 자, 기하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fx가 fx에서 기하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지금 아까 dx에서 자, 여기서 기하가 아닐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줬었냐면 뭐 양의 차수를 가지니까 0 단원은 아니고 단원이 아닌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체잖아요, 체. 자, 체에서 가약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기보다 낮은 차수 다항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과 동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적당히 지금 ax, ax? 네, ax, bx 라는 적당히 fx의 다항식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fx는, 자, 여기는 ax, bx 곱의 형태가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둘 다 fx보다 낮은 차수.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뭔가 모순을 보여야 돼요. 귀류법이니까 모순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dx에서 기하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저쪽에서 모순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체보다 낮은 차수가 되면은 둘 다 1차 이상이 되겠죠? 만약에 0차가 되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랑 차수가 같아지니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1차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디그리 AX도 1차 이상,
디그리 그 bx. 자, 여기도 1차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AB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분수체에서 가져온 거예요. 분수체. 자, 분수체면 개수가 어떻게 생겼죠? F에 있는 원소니까 분수 형태로 생겼죠. 유리수 형태로 생긴 거잖아요. 자, 분수 형태로 생겼으니까 여기는 그 F에 있는 원소를 D에 있는 원소로 바꿔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분의 2x 마이너스 7분의 1. 자, 이런 다항식을 우리가 정수계수로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 분모에 있는 그 값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21을 곱해주면 여기는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서 AX에 대해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이제 곱해줄 거고요. BX에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BX에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뭐라고 할까요? L1, L2라고 할까요? 자, L1, L2. 자, L1, L2. 자, 이거를 각각 AX 다시 쓸게요. 여기서 L1은 AX의 개수들의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 LCM. 자, 최소 공배수라고 두고요. 자, 그리고 L2. 자, L2라는 값을 여기는 BX. 자, BX의 개수들의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 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을 곱해주면 여기서 L1 AX를 생각해 줄 텐데, 자, 여기서 그리고 L2 BX를 생각해 주면, 자, 여기는 DX에서의 다항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차피 상수니까, 0이 아닌 상수니까 AX와 L1 AX는 차수가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AX와 같은 차수. 자, 그리고 여기는 BX와 같은 차수. 자, 그리고 이름만 다시 붙여볼게요. 지금 이거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를 A1X라고 할게요. 자, 이걸 A1X라고 두고, 자, 여기를 그냥 let B1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L1, L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L1, L2를 또 마찬가지로 곱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L1, L2, fx. 자, 여기는 A1X 그리고 B1X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되죠? 자, 그리고 지금 A1X, B1X는 둘 다 DX에서의 원소니까, 자, 여기는 우리 또 그 제일 처음에서 뭘 했었냐면, 상수를 적당히 개수들의 최대의 공약수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C 곱하기 원시 다항식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적당히 C1, C2. 자, 얘가 D에 존재하고, 자, 그리고 또 적당히 뭐라고 할까요? A2X, B2X. 자, 이 값이 DX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A1X는 여기는 C1 A2X.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B1X는 여기는 C2 B2X. 자, 이거 그냥 쓰는 것만 길어진 거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는 둘 다 원시 다항식.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되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 대입해 줄게요. 자, 그럼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는 L1, L2, fx.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지금 C1, C2 그리고 A2X, B2X가 되겠죠. B2X.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형태인가요? 아까 이런 거 봤었죠. RFX 그리고 SGX. 자, 이런 형태가 되면은 R과 S는 동반원이고 FXGX도 동반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R, S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지금 뭐 얘네 최소 공배수니까 0 아닐 거고 여기도 0이 아닌 값이겠죠. 지금 뭐 A1X, B1X가 0이 아닌 다항식이니까 얘네들도 0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fx, gx는 원시당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a2x, b2x는 지금 각각이 원시당식이고, 자, 각각이 원시당식이면 곱해준 것도 원시당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원시당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원시당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그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양의 차수 기하기래요. 기억나시나요? 자, 앞쪽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양의 차수 기하. 양의 차수 기하기면 원시당식이 된다고 했죠? 4번에서. 자, 그래서 쭉 넘어오면은 여기서 네, 우리 지금 여기를 보여주는 중이었죠? 자, fx는 양의 차수 기하기니까 원시당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원시당식이 됐고, 그러면 여기 두 개, 이쪽 이 상수들끼리 동반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적어볼게요. 지금 말로 다 설명했으니까. 자, 적당히 단원 U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C1, C2는 U 곱하기 L1, L2 형태가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지금 이 값이 이렇게 된 거니까 L1, L2를 없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fx, 자, 이 값은 U, A2x, 자, 그리고 여기는 B2x.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A2x는 어디에서의 다항식이냐면 A2x는 dx에서의 다항식이고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dx에서의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자, B2x도 여기서 지금 다항식이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다항식이 되는데 우리는 그 모순을 찾아야 돼요. 모순. 자, 모순을 찾는데 이제 모순이 나왔어요. 자, 어디서 나왔냐면 자, 지금 ax, bx가 어때요? 지금 ax, bx가 있는데 우리 ax, bx는 a1x, b1x와 차수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ax는 a1x랑 bx는 b1x랑 차수가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ax와 차수가 같은데 자, a1x와 여기 a2x를 비교해주면 여기도 어떤 상수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a1x와 a2x는 차수가 같아요. 결국에 a2x는 ax랑 차수가 같은 거고요. 자, b1x는 지금 상수 곱하기 b2x니까 b1x는 b2x와 차수가 같아요. 자, 그런데 b1x는 bx와 같으니까 b2x는 bx와 차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지금 차수가 bx와 같은 차수. 자, 그리고 여기도 뭐 a2x가 ax와 차수가 같은데 상수만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0이 아닌 상수죠. 단원이니까. 자, ax와 같은 차수. 자, 같은 차수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요? 지금 ax, bx는 둘 다 1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상수당식은 아니에요. 자, 상수당식이 아니면 여기는 단원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니에요. 자, 뭐가 아니냐면 단원이 아니에요. 자, 단원이 아닌 두 개의 곱이 되면은 얘는 기하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디에서? dx에서. 되죠? 자, 그러므로 fx는 dx에서 기하 아니다. 자, 우리 근데 가정에서 지금 dx에서 기하인 게 가정이었잖아요. 자, 모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죠? 자, 열심히 와서 이제 기본적인 정리들은 다 살펴봤고요. 자, 예제 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일성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양의 차수라는 조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 예를 구하라고 했어요. 양의 차수. 자, 양의 차수가 빠지면은 지금 기하은 되면서 양의 차수만 빠지는 그러한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dx, d는 여전히 정수로 생각을 해줄 거고요. 양의 차수 빠졌으니까 뭐 fx를 그냥 2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2. 자, 얘는 양의 차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하은 되는 거잖아요. 정수에서 기하 되는 거고요. 그러면 dx에서도 기하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fx, qx에서 기하이 될 것인가? qx,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선 지금 단원이잖아요. 단원이니까 기하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고 인조의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길었는데 d가 UFD가 되면은 dx도 UFD가 된다. 자, 이걸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여기를 증명을 하는데 자, 아까 그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한 이쯤에서 했었죠. 인수분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가 UFD가
되면은 0도 단원도 아닌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기하 원소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된 거예요. 자, 여기는 됐고 인수분해는 된 거고 지금부터 유일성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일성. 자, 유일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하원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개수가 정확하게 같아지고 두 개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개수가 같아지고 적당히 재별해서 하나씩 동반원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유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P1, P2 해서 Pn까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P1, Pn, 그리고 A1X, 여기는 ARX, 자, 여기가 Q1, QM, 여기는 B1X, BSX. 자, 그냥 간단하게 말로 적어 볼게요. 지금 이거 다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 자, 여기는 뭐냐면 상수인 기하원들의 곱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X가 붙은 건 1차 이상의 기하원들의 곱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Q1부터 QM도 상수인 그러한 DX에서의 기하원의 곱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1차 이상의 기하원의 곱을 나타낸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 그 개수가 정확하게 같아지고 재별해서 하나씩 동반원이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라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형태가 보니까 어때요? 좀 간결하게 해주면 여기를 R, fx, s, gx라고 하면 자, R, fx, 여기서 s, gx. 자, 아까 이런 형태를 봤었잖아요. 자,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는데 가정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 RS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뭔가요? 기하원이니까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는 정역이니까 곱해진 것도 0이 아니에요. 자, 그럼 P1부터 Pn까지가 R이라고 보면 0 아니고요. 자, Q1부터 QM이 S라고 보면 여기도 0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fx와 gx가 원시 다항식이라는 내용이 필요했었죠. 원시 다항식. 자, 그런데 자, 뭘 생각을 해줄 거냐면 원시 다항식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온 거냐면 기하원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의 차수예요. 양의 차수. 자, 양의 차수 기하원은 원시 다항식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가 된 거냐면 이 각각 자, 여기 지금 A1X, ARX, 자, B1X, BSX. 자, 여기는 양의 차수 그리고 기하기니까 원시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우스 보조 정리. 자, 여기서 원시 다항식의 곱은 원시 다항식이다. 자, A1X, A2X 원시 다항식들의 곱이니까 전체 노란 밑줄. 자, 여기를 다 곱해준 여기도 이제 원시 다항식이 된 거예요. 되죠? 자, 원시 다항식. 그럼 이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 다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통째로 0 아니고 이 노란 밑줄이 둘 다 원시 다항식이니까 이 P1부터 Pn, Q1부터 QM이 동반원이 되고 A1부터 지금 이 A들, B들 여기가 동반원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리를 사용해 주면은 자, 이 정리를 사용하면 지금 적당히 단원이 존재해서 적당히 단원 U, V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P1, P 뭐가 되나요? N. 자, 이 값이 U, Q1, QM.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1X. 자, 얘네가 전개가 돼서 ARX. 자, 되고 여기는 V의 B1X.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BSX.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일단 근데 PI, QI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PI와 QJ. 자, 이건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우리는 지금 DX가 UFD인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얘는 DX. 자, 여기에서 기하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맞죠? 기하권. 자, 그런데 얘는 상수 다항식들이니까 우리가 아까 또 정리로 만들어 봤던 내용 중에 상수 다항식. 지금 DX에서 상수인수가 기하기면은 D에서 기하기 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값, 그리고 이 값은 DX에서 기하원을 가지고 온 거지만 결국에 얘네들은 D에서 기하기 된다. 되죠? 자, 그럼 이 각각이 D에서 기하원들의 곱이 되는 거예요. 자, Q가 기하원이니까 단원 곱해주면 이게 기하원이라서 기하원들의 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D가 UFD잖아요. D. 자, D가 UFD. 자, 그럼 여기는 유일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유일성을 사용해주게 되면은 자, 얘네들은 개수가 같고 하나씩 동반원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은 얘기가 끝났네요. 지금 여기서 N과 M은 이거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N과 M은 같아지는 거고요. 같아지는 거고 하나씩 재배열해서 동반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뭔가 그 P1이 UQ1 그리고 P2가 Q2, P3가 Q3 이렇게 동반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값이랑 동반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P1과 Q1 이렇게 동반원이 되고 싶은 거지 어떤 U가 붙은 형태가 동반원이 되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뭐 됐죠? 얘네들이 동반원 관계라면 그러면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P1 그리고 U, Q1 자, 여기 단원이 곱해져서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U'이라고 할게요. 자, U' 어떤 단원이 존재해서 같은 거예요. 자, 그럼 U'이 단원이니까 단원 곱하기 단원은 여기가 단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P1과 Q1이 단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N과 M은 같아지는 거고 적당히 하나씩 재배열해서 이제 상수들끼리는 동반원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걸 진행을 해볼 거냐면 뒤쪽에서 또 우리가 정리 많이 만들었죠. 자, 이런 걸 볼게요. 지금 dx의 원소를 가져왔는데 양의 차수 기하기면은 fx에서 기하기 된다. 자, 일단은 이 그 a1x, bix, bjx 자, 이런 것들은 dx에서 기하 다항식들을 가져온 거잖아요. 기하원. 자, 기하를 가져갔어요. D에서. 자, 그리고 양의 차수. 자, 여기는 지금 양의 차수라고 했죠. 자, 양의 차수가 되면은 여기는 분수체에서 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수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지금 dx에서의 그 기하 다항식들을 가져온 거지만 얘네들은 그 fx에서 기하 다항식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 모두는 fx에서 기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기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밑줄들이 여기에서 기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 기하기고 단원이 되니까 여기는 뭐 D에서 단원이면 fx에서도 단원이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해준 여기도 이제 기하기 되는 거예요. 그럼 기하들의 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f는 체니까 자, f가 체가 되면은 자, 얘는 체가 되니까 여기는 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밑줄 fx는 UFD가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사실이죠. 체에 대해서 다항식화하는 UFD가 되는 거예요. 자, UFD라는 얘기는 여기는 인수분해도 되고 유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기하 다항식들의 곱. 자, 여기서 기하 다항식들의 곱인데 유일하게 돼야 되니까 개수가 같고 동반원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R과 S. 자, 원소의 개수는 같은 거예요. 원소의 개수는 같아지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동반원이 되는데 어디서 동반원이냐면 F에서 동반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F에서. 자, 얘네들은 지금 적당히 재배열해서 자, 뭐 적당히 이렇게 해서 fx에서 동반원.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f에서 동반원이 아니라 dx에서 동반원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자, 여기는 fg가 만약에 그 분수체에서 동반원이 되면 dx에서 동반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이 뭐죠? 각각이 원시 다항식인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시 다항식인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가 원시 다항식이 되는 것들은 왜 그래요? 자, a1x, b1x. 이건 아까 설명했었죠. 자, 여기는 지금 기하기고 양의 차수를 가지니까 원시 다항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동반원이 되면은 지금 fx에서 동반원이니까 dx에서 동반원이다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 했는데 뭐 추가적인 설명 잠깐만 또 해보자면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2X는 B2X와 그리고 ARX는 여기도 R이라고 하면 BRX와 지금 동반원이 되는 건데 A1X는 지금 V에 B1X와 동반원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A1X는 아까랑 마찬가지. 자, 여기는 VB1X가 있는데 동반원 관계가 되니까 V' 어떤 단원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단원이니까 얘네들은 지금 동반원 관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개수가 같아지고 하나씩 재배열해서 동반원 관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유일성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